안녕하세요. 승소를 위한 꿀팁, 꿀변 이정현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몰려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분들, 어떻게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몰린 상태에서 무혐의, 무죄를 받아서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준강간은 뭡니까? 정신을 잃은 상태에 관계를 맺는 거죠, 성관계를. 그러니까 성관계 자체에는 폭력성이 없는데 여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이용한 거예요. 준강간 범죄의 90% 이상은 과다한 음주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의식이 완전히 없는지 아니면 좀 의식이 부족했는지,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다 준강간은 아니잖아요. 분명히 동의가 있었고 서로 좋아서 했는데 사후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여성이 경찰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요. 그 피해 여성이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. 근데 실제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도 있죠. 이 억울하게 준강간 범죄자로 몰렸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. 첫 번째, CCTV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. 보통 준강간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보다는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90%죠. 밖에서 회식 차원에서 음주를 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모텔에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성관계가 발생했다. 모텔에 들어갈 때, 나올 때 그 CCTV를 확보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. 확보하지 못하겠다. 그러면 담당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그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촉 내지 협조를 요구해서 역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음주량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소에 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주량을 현저하게 벗어났는지, 즉 여성이 정말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죠. 실제로는 정신이 좀 있었다.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음주량을 분석해야죠. 음주량을 분석하려면 모텔에 들어오기 전 1차, 2차, 3차에서 어느 정도를 먹었고 그 여성이 평소 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때는 신용카드 영수증,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 이러한 것들로 어느 정도의 술을 먹었는지,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. 뭐 둘이서 먹건 셋이서 먹건 n분의 1을 해보면 결국 이 피해 여성은 한 병도 안 먹었는데 의식을 잃었을 리가 있느냐? 이런 주장이 필요하죠. 세 번째,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.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유리한 점을 찾아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두 사람이 원래 연인이었다. 그런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. 근데 뭐 물론 대부분 준강간 범죄는 연인 사이는 거의 없고 애매한 사이죠. 업무상, 상사와 부하 직원, 직장 동료, 옛날 선후배,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에요. 그런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도였다. 이걸 입증하셔야 됩니다. 어느 정도 남녀 관계로서 존중을 하고 호감이 있었다.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. 확보해야 되고요. 그런 것들이 제출될 때 실제로는 동의에 의한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수사기관을 흔들 수가 있어야 돼요. 요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술을 먹고 성관계가 발생하고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할 때는 조금 시간 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이때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성관계를 인식했거나 또 그 관계가 있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다. 이러한 내용을 추정케 하는 그런 대화들을 캐치해내야 됩니다.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. 자, 오늘은 억울하게 준강간 범죄자로 몰렸을 때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